네, 이제 이어서 6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장 양자물리학 문제 풀고 있습니다. 예, 이전 영상 5번까지 풀었고 6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보죠. 뮤온,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뮤온의 평균 수명은 약 2 마이크로 세컨드이다. 이때 뮤온의 정지 에너지의 최소 불확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불확정성 원리 보면 보통 우리가 하는 게 운동량의 그 불확정성과 위치의 불확정성이 이렇게 특정 값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한히 0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불확정성 원리 보면 이렇게 운동량과 위치도 동시에 무한히 그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지만 그 에너지하고 시간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델타 E와 델타 T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정값보다 클 수가 없다, 아니, 작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2분의 하바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떤 물체, 그러니까 어떤 입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를 측정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에너지의 불확정도가 커지게 되고, 만약 어떤 입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에너지의 불확정도는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6번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온의 평균 수명은 약 2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요 시간이라는 건 당연히 유온의 그 에너지를 측정하는데 측정할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바로 이 수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수명 지나면 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여기서 델타 t가 바로 2 곱하기, 글자 좀 덜어도 이해합니다.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에너지의 최소 불확 정도니까 최소니까 요 델타 E는 크거나 같죠. 2 델타 T분의 하바가 되고, 이것 최소 이 값보다는 더 크다는 거니까 최소값은 이 값이 됩니다. 그러면 하바는 2파이분의 h니까 2파이를 밑으로 내리면 4파이 델타 t분의 h 값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4파이 곱하기 델타 t의 수명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넣고, 그 다음에 여기 h 플랑크 상수에는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승을 넣어서 계산하면 약, 이거 계산기 또 되면 됩니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 줄이 되고요. 이건 대략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EV가 된다는 거, 일렉트로닉 볼트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즉 미안합니다. 미온의 정지 에너지의 최소 불확 정도는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예,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예, 7번. 예, 7번 문제입니다. 이 광전 효과죠.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음극에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비추면 이때 전자 한 개를 방출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줄이다 라는 거. 예, 미안합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이 금속의 이람수라고 볼 수 있죠. 최소한에 필요한 에너지니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자의 전하량은 이렇게 나오고 플랑크 상수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음극에서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빛의 최대 파장은 몇 미터인가? 파장에 따라서 전자가 방출될 수도 있고 방출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최대 파장이라는 건 얼마나 가장 낮은 에너지에서도 방출이 되냐, 즉 그 임계 진동수 또는 임계 파장에 대한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A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광전효과 공식,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비춰준 광자의 에너지에서 이 함수를 뺀 게 되는데, 이게 최대값이 되려면 여기서 최대 파장을 계산한다는 건 여기서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h는 람다분의 c니까 람다분의 hc w가 되는 람다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때 이 람다가 최대값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때 이 람다는 w분의
HC가 된다. 이때 이 W 이 함수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여기 H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곱하기 그 광속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다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대략 7.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미터가 됩니다. 요 파장까지는 광전효과가 일어나고, 이 파장보다 더 길면 안 일어나고, 이 파장보다 더 짧으면 광전효과가 일어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2번 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람다가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미터인 자외선을 비출 때 요 파장은 밑에 있는 이 최대 파장보다 더 짧으니까 광전효과가 일어나겠죠. 자외선을 비출 때 약 전류가 2 마이크로 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면 매 초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는 몇 개며 광전자가 음극을 튀어나올 때의 최대 운동,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말한 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류가 2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른다는 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제 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요 암페어가 바로 쿨롱 퍼 세컨드죠. 즉 1초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에 해당되는 전하량이 이렇게 도선을 통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 개의 전자가 갖는 전하량이 문제에서 나왔다시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를 풀려면 지금 잠시만요. 지금 잘못됐죠. 10의 마이너스 16승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19승입니다. 전하량은. 그래서 보면 한 개의 전하량, 그러니까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이 물론 여기서 음수긴 하지만 그 전하량의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갖는데 이 전류가 1초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에 해당되는 게 흐른다고 하면 이때 광전자의 수 계산할 수 있죠. 광전자의 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계산하면 대략 1.25 곱하기 10의 13승계입니다. 기가 되니까 우리 사실 1의 동그라미가 13개니까 정말 뭐 이건 일시백천에서 센다 해도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많은 광전자가 매초 그 전류를 통과한다.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광자의 개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광자와 광전자는 1대1 충돌하니까요.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음극을 튀어나올 때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K는 요 HF인데 여기 문제에서는 람다가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람다분의 HC 빼기 W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파장을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했고 여기 H는 쓸 수 있겠죠.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곱하기 광속 C 3 곱하기 10의 8승. 여기서 문제에서는 6.6이라고 했으니까 이 6.6이라고 하면 되겠죠.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넣고 빼기 여기서 이함수가 아까 문제 주어진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대략 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줄이 된다는 거. 물론 이것도 EV로 바꿔보면 좋겠죠. 이 EV로 바꾸는 건 각자 해봅니다. EV로 바꿀 수 있는 건 1 일렉트론 볼트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7번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슘 표면은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빛을 방출하는 1 마이크로와트의 광원으로부터 1m 떨어져 있으며 그 표면은 입사광의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잠깐 그려보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광원이 있다 라고 하면 이 광원의 그 방출하는 세기가 1 마이크로와트라고
와트다. 1 마이크로와트는 말 그대로 10의 마이너스 6승 줄 퍼 세컨드. 1초에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사방으로 방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로부터 거리가 몇 미터 떨어진, 이렇게 1미터 떨어진 곳에 세슘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면은 입사각의 수직이다. 단일 전자 하나는 원자 하나의 원형 면적 위에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것도 우리가 고전적으로 사실 가정하는 건데, 원자 하나의 반지름이 대략 1 이제 이거 옹스트롱이죠. 그래서 뭐 대략 옹스트롱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니까, 여기 보면 이게 그 세슘인데, 이 세슘의 그 원자 하나의 반지름이 1 옹스트롱이고, 전자 하나는 이 면적에 입사하는 에너지, 그 빛을 다 흡수한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으로부터 전자가 방출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2.14eV다. 이거 2.14eV, 이게 바로 이람수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사실 이 8번 문제는 앞부분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사실 많이 겹치죠. 한번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앞에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이거는 풀 수 있을 겁니다. 고전 이론에 의해 이거 말 그대로 빛을 파동으로 봤을 때 전자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이거 하려면 지금 앞에 주어진 것부터 좀 봐야 되는데, 광원은 매초 1초에 10의 마이너스 6승줄에 해당되는 빛을 사방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1m 거리 떨어져 있는 여기에는 그 세기가 얼마만큼 도착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에너지가 얼마만큼 도착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 1m를 하는 이렇게 건널비를 계산할 수 있죠. 그 면적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4파이 r 제곱이 되잖아요. 왜 거리가 r이면 그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고, 이 건 면적은 4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그 말은 여기 1m 떨어진 이 세슘이 있는 이곳의 단위 면적당 도착하는 에너지,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그 도착하는 에너지는 4 파이 r 제곱인데, 이 r은 어차피 1m니까 넣을 필요 없죠. 어쨌건 4 파이 r 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 줄 퍼 세컨드만큼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면적당, 지금 여기에 세슘이 있는 여기에 단위 면적당 도착하는 요 빛의 에너지가 요 값이 된다는 겁니다. 거리가 1m 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그 전자가 흡수하는 건 이거 전체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하나의 그 원자 하나의 원형 면적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반지름이 1 옹스트롱이면 여기 면적을 A'이라고 하면 이건 파이 r 제곱이 되죠. 즉 여기다가 파이, 여기 r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의 제곱을 곱한 게 바로 이 원자의 면적, 즉 전자가 매 초당 흡수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걸 그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럼 이 파이가 이게 또 이렇게 약분되죠.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이거 20승이 되니까 26승이 되죠. 그러면 이걸 뭐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줄 퍼 세컨드, 1초에 이것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전자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그 방출하는 데 있어서 방출할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14eV가 2.14eV는 몇 줄입니까? 바로 여기서 1eV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니까 줄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단위 없애서 속에서 바꿀 수 있죠. 하면 어떻게 되냐면 3.4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돼요. 그러면 문제 A에서 말했던 이 시간을 계산할 수 있죠. 1초에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요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려면 당연히 분모에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넣고
분자에는 총 필요한 에너지 3.4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계산 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1.37 곱하기 10의 8승 세컨드예요. 이거 1로 계산하니까 1591이 걸리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이 전자가 하나 방출되려면 1990일 동안 계속 이 빛을, 이 빛 하에서는 전자가 방출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고전 이론으로는 이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광전 효과에 따른 광전 효과로 실험해 보면 전자는 바로 방출되거든요. 이해됩니까? 물론 그거는 사실 그거는 이제 없죠. 여기서 이제 그 에너지가 이함수보다 더 크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함수보다 더 크냐라는 건 우리가 이제 광전 효과에서 공부했지만 여기서 광원의 그 파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파장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요게 A 이걸로는 고전 이론으로 필요한 시간은 요건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방출이 되려면 아예 바로 방출되든지 즉시 바로 방출되든지 또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비춰도 방출이 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고전적인 이론의 이 결과는 광전 효과의 결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문제도 한번 봐보죠. 만약 여기서 방출되는 광원의 파장이 600나노미터라고 한다면 그때 세슘 표면에 도달하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도달하는 광자의 수를 계산하라 되었습니다. 여기서 광원의 파장이 600나노미터라고 하면 광자 개념, 입자로 따지면 그 입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는 HF, 문제에서는 파장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람다분의 HC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계산에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람다에다가 600나노미터 넣고 H의 플랑크 상수, C의 광속을 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됩니다. 즉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이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세슘 표면에 도달하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도착하는 광자의 수를 계산하라 그랬는데 아까 이 부분을 보면 이 광원에서 에너지가 방출될 때 여기 1m 떨어져 있는 세슘 표면의 단위 면적당 이제 그 도착하는 에너지는 요 에너지를 4파이 r 제곱, 여기서는 4파이죠. 4파이 제곱으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랬죠. 요 값이라고 아까 했었습니다. 이 뒤에 곱한 건 그 중에서도 이제 단일 원자의 면적을 계산한 거고 문제에서는 단위 면적당, 원자가 아니라 단위 면적당 지금 도착하는 거니까 바로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광자의 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냐? 미안합니다.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3.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인데 몇 초당,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도착하는 에너지가 4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 그랬죠.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해 보면 이건 1.45파이분의 10의 12승계라는 거. 물론 여기다 계산해서 좀 더 그 수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해보세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 문제 B의 경우 세슘 표면에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이건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최대 운동 에너지는 람다분의 hc 빼기 w인데 여기 람다 이 람다에다가 600나노미터 넣고 hc 각각 상수니까 계산을 해보면 약 3.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나온다 그랬죠. 아까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 빼기 아까 이함수 w는 2.14EV인데 이것도 2.14EV를 계산하면 3.424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3.4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빼면 그 결과는 0.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다. 이걸 일렉트로닉 볼트로 바꾸면 0.138 EV가 된다는 거로 우리가 8번 문제도 마저 풀 수 있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9번 문제를 보면 이제 출력 일률이 P이고 파장이 람다인 광원을 금속에 찧어줄 때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에 따르면 금속의 단위 시간에 입사하는 광자의 수는 얼마인가? 라는 거 이제 풀라고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그 광량자설, 그러니까 빛의 입자성에 따르면 광자가 갖는 에너지, 그러니까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HF가 되면서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쓰자면 람다분의 HC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일률이 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률 P라는 건 알다시피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근데 방출하는 에너지인데 여기서 이 에너지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광자가 N개 있다고 하면 그 N개의 에너지를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N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E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 아까 조금 전에 썼던 요 광자 하나의 에너지고요. 여기서 인류라고 하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니까 그 전체 에너지는 광자의 개수를 이렇게 앞에 곱해줘야 되죠.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여기서 단위 파장이니까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금속의 단위 시간 동안 입사하는 광자의 수가 되는 거니까 단위 시간 동안 입사하는 광자의 수 T분의 N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T분의 N은 계산해 보면 2분의 P가 되죠. 근데 2분의 P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끝을 낼 수는 없는 게 문제에서는 주어진 게 요 파장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에너지 E 대신에 람다분의 HC를 넣어주면 되겠죠. 넣으면 HC분의 P 람다 값이 된다는 거. 요게 바로 이 값이 결과죠. 단위 시간 동안 금속에 입사하는 광자의 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정지하고 있던 입자가 두 개로 분열할 때 분열 후 두 입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방향은 반대겠죠. 즉 분열 전과 후에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배웠으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빛을 입자로 생각할 때 정지하고 있던 원자에서 빛을 방출하는 경우에도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정지하고 있던 질량 라지 M인 원자가 진동수 F인 광양자, 그러니까 광자 하나를 방출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즉 처음에 정지하고 있던 질량 M인 이 원자에서 진동수가 F인 광자 하나를 방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 첫 번째 A 문제입니다. 방출된 광양자 한 개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 운동량 P는 우리 공부를 이미 했죠. 람다분의 H. 왜 파동이라 생각했던 것도 이렇게 입자성이 띈다라고 해서 P는 람다분의 H 이렇게 쓸 수 있었고 광자의 운동량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람다가 아니라 이제 진동수 요 F를 주어졌으니까 람다 대신 F를 쓰면 C분의 HF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람다는 그 C분의 H니까 H분의 C죠. 미안합니다. 여기서 왜 F 람다는 C라는 식을 이용해서 요 식을 유도할 수 있겠다. 요게 A의 정답이죠. 그 다음에 B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지해 있던 원자가 광양자를 방출했을 때 그때 방출한 후 이 원자의 속력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건 이제 아까 문제에서 나와있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분열 전, 그러니까 방출 전의 운동량은 0이죠. 그리고 분열 후에는 이 원자가 왼쪽 방향으로 속력이 V라고 하면 마이너스 MV가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아까 분열 후에, 그러니까 분열할 때 나왔던 이건 광자의 운동량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AS 풀었던 C분의 HF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분열 전에 방출 전 어쨌든 방출 전에 전체 운동량이 없었는데 그 광양자를 방출하고 난 다음에 원자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V 그리고 여기서 방출된 광양자 한 개의 운동량은 C분의 AHF.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MV는 C분의
HF가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V는 M을 양변에 나눠서 MC분의 HF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C 한번 봐보죠. 만일 정지하고 있던 질량 M이 원자가 이번에는 진동수 F인 광양자 한 개를 흡수해서 원자의 내부 에너지가 E만큼 증가했다고 하면 그때 증가한 에너지 E는 얼마일까? 풀어보죠. 이번에는 질량 M이 원자가 이렇게 정지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정지했었는데 외부에서 광자 하나, 진동수가 F인 광자 하나가 흡수돼서 흡수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운동량도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되죠. 일단 운동량이 보존되는 걸로 보면 처음에 운동량은 각각의 운동량 봐보세요. 처음에 그 원자는 정지했었으니까 원자의 운동량은 0. 그 다음에 이 광양자의 운동량은 C분의 HF죠. 그러면 나중에 합해졌을 때 한 덩어리가 융합은 아니지만 어쨌든 광양자가 흡수되었을 때 그 원자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그때는 MV,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흡수되고 난 다음에 이 원자가 왼쪽으로 이렇게 V로 움직일 테니까 지금 이거 방향은 왼쪽으로 그렸지만 이 부호는 이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보존되죠. 에너지 보존되는 걸 한번 보자면 물론 정지 상태의 에너지, 정지 에너지도 있지만 이건 이제 융합 전후에 다 있으니까 그건 좀 생략하면 여기에 원래 원자가 갖던 에너지는 없고 그 다음에 그 광양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HF죠. 이 HF가 이렇게 흡수되고 난 이후에 속력이 V면 원자가 없던 운동 에너지가 생겼죠. 없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생겼고, 그러고 나서도 내부 에너지가 이만큼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에너지 보존의 양변에는 지금 mc 제곱이라는 정지 에너지는 생략했습니다. 어차피 양변에 다 들어가니까. 광양자가 흡수하면서 얘가 운동량도 같지만 여기 있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운동 에너지는 이 스몰 m이 아니죠. 라지 m이죠. 이 라지 m 분의 mv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에너지니까 이 에너지는 어떻게 볼 수 있겠죠? hf 빼기 요거죠. 2m 분의 mv의 제곱이 바로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아까 요 mv 값은 c분의 hf였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보면 hf 빼기 2m분의 1에 c분의 hf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풀어 써서 마무리하자면 증가한 내부 에너지는 hf 빼기 2mc의 제곱에 h의 제곱, f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더 좋은데 뭐 이게 무한히 계속 풀 수 없으니까 한 10문제 정도만 이렇게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서웨이 공부하고 있죠. 거기 있는 연습 문제, 남아있는 연습 문제도 가급적 풀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좀 난도가 높은 문제 위주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영상은 40장의 이 문제풀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